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동국대. 네. 이제 동국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교과 전형부터 보면은 네.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우선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재수생도 되고 삼수생도 되는 네, 소리죠. 그러니까 제한은 없어요. 다만 추천 인원이 되게 적어요. 8명. 너무 작다. 예, 전체 8명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문과, 문과, 뭐 예체능 다 합쳐서 전체 네. 토탈 8명. 네.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솔직히 학교 입장에서는 현역생들 주고 나면 뭐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에 주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 동국대 교과 전형이 조금 되게 재미있는데,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은 인문 계열은 국수, 사, 영, 한국사까지 네. 5개의 교과목을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이 가장 좋은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10과목만요. 네, 그 자연 계열은 국수, 과, 영, 한 네. 5개 계열 중에서 가장 잘한 10개의 과목만 반영을 해준다. 야, 그러면 5일도 나오겠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 교과는 거의 1.0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 10개만 가져오면 돼.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99, 3등급은 9.95, 4등급은 9.9에서 등급에 따른 점수가 되게 적어요. 되게 단계 차이가. 촘촘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등급 해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 만약에 전체 교과를 다 반영하는 것들하면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상위 10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교과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수학하고 과학만 잘한다 치자. 다른 과목은 다 엉망이야. 막 전형적인 이과. 6등급, 7등급 나와. 네. 아주 극단적이야. 근데 이것만 1등급이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번. 5개 학기.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5개 학기 동안 수학과학을 올 1을 찍었다면 얘는 요것만 가지고 상위 10과목이 요 조건을 만족시키죠. 만족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만점이네. 무조건 만점 나와요. 그럼 이제 서류에서 이제 갈리겠네요. 이런 그렇죠.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동대의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일반고 애들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과학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자사고 학생들이 워낙 내부 경쟁이 심하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되게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거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애들이 누구냐? 외고 애들이었어요. 외고 애들. 그러니까 외고에서는 그 특정 국어나 영어, 아니면 사탐이라고 하는 요 특정 주요 과목들에서 압도적인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외고에서 오히려 수학에 강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야. 야, 만약에 이 서류 종합 30%를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이건 완전히 인문계의 친화 정책인데. 네, 저는 진짜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문계 애들을 위한 그렇죠. 거야. 이거 자사고 애들 들어와도 이거 게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런 형태의 교과 반영을 보면은 왜 재미있냐면, 이게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교과 반영 방식이 아니야. 이게 주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이 주로 활용하는 최우수 뭐 몇 학기에서 가장 좋은 과목, 국수 영사에서 각 과목별로 3과목씩 이런 식의 어떤 반영을 하는 지방 사립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이 교과 반영을 동대가 쓴다는 거예요. 야, 소위 말해서 이게 15위권 안에 있는 대학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유리할 수 있지만, 이게 특정 학교들을 좀 배려해 준 게 아니냐, 그 생각을 지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류 종합 30%라고 하는 게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 뭐 이거를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 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100% 교과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간 종합형 교과. 하이브리드죠.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대를 일반고 학생들이 솔직히 이 교과 반영 비율만 보면 되게 과감하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서류 종합에서 많이 뒤바뀌고, 동대 또한 뭐가 없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대하고 동대가 이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고 싶은 학생들이
물론 일반고의 최우수한 학생들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특정 학교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충분히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계신 일반고 학생들이 동대를 써야 되겠다 하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올 1등급을 찍은 학생들, 그러니까 10과목은 무조건 10점 만점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10과목인데 과목별 가중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똑같이.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교과 전형일 수 있다. 이제 종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네. 동국대의 이 종합 전형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건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계열은 따로 이제 따로. 예, 뽑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서류 평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3.5배수인데 소프트웨어만 2.5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 이제 30% 반영을 하는 종합 전형입니다. 이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학교 생활 충실도라고 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요게 쉽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네. 요거하고 이제 전공 적합성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영역까지를 합쳐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합이긴 하지만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좀 많이 반영해서 보겠다. 그리고 세특하고 그렇죠. 연결하겠다. 네. 근데 왜냐면 그 비율이 80%거든. 맞네. 여기에 인성하고 사회성이나 불리는 부분은 20% 반영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종합평가고요. 면접은 개별 면접 2인 입학 사정관이 들어와서 10분 동안 보는데 뭐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출 서류 기반 제출 서류에 대한 이제 확인 면접을 보겠다. 이제 요렇게 되어 있어서 종합 평가에 대해서 뭐 딱히 지금은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입시 용항이 제대로 나오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 동대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이제 정시 전형인데 이제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체육교육하고 조소전공만 실기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뭐 반영되는 거 없어요. 다 건대하고 약간 유사점이 하나 있는 게 얘네는 정시에서 변경점도 있어요. 수능 성적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대하고 조금 유사하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였어요. 영어 또 줄여? 네, 20%에서 15%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가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사를 5% 반영을 원래 해줬어요. 네. 반영 비율이 인하대하고 동대가 원래 한국사 5%를 수능에서 반영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감점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는 한국사 5% 반영을 없애고 이거를 국수탐에다가 다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 이 5%하고 요 줄어든 5% 10%가 전체적으로 10%가 국수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로 솔직히 다 갈려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동국대의 정시 전형의 입결은 작년 입결 이 뭐 환산 점수나 네. 요거하고 이미 동일한 선상에서 좀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의로 점수 계산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거는 일단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참조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네. 실제로 그걸 아마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시 전형을 얘기하는데 뭐 요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논술 전형, 우리가 얘기하는 수시죠. 이거 수시에서 원래 보는 논술 전형인데 수능 최저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어요. 2합 4가 2합 5로 바뀌었고요. 경찰 행정 같은 경우에도 국수 0에서 2합 4였는데 탐구까지 껴서 2합 4로 최저에 대해서 완화시켜줬다라는 점,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경찰 행정 이게 2합 4가 솔직히 절대 쉬운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탐구까지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수형은 맞춘 애들 거의 없고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탐구까지. 그러면 좀 더 완화해서 조금 더 우수한 애들들, 그리고 적절한 애들을 더 확보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수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동대는 뭐 그런 큰 변화들이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교과 전형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2022에는 6,941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7,473명. 그래서 무려 532명이 늘었다. 아무래도 건대가 큰 변동이 생기면서 거기를 못 썼던 애들의 일부가 오히려 여기로 더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왜냐면 교과 반영 비율, 그러니까 교과 반영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니까 계산해봤을 때 자신 있는 애들이 있었을 거야. 9.9, 2등급, 3등급이어도 계산해보면 전체 만점은 아니지만 되게 아슬아슬하게 뭐 9.9 몇, 뭐 9.8 몇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대하고 동대하고 얘 같은 라인으로 보잖아요, 보통. 건동이냐, 동건이냐 하는데, 입시 전형이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종합 전형은 큰 차이점이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아무래도 이제 특정 교과목들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동대가 더 땡기겠죠. 그렇죠. 거기에 심지어 종합 전형 반영 비율까지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면은 올 1이 아니라 7개 정도가 1등급이고 세 과목 정도가 뭐 한 3등급이야. 그러면 점수가 조금 부족해. 그렇죠. 그런데도 얘네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이거 서류 30으로 뒤집을 수 있다. 라고 다 생각하겠죠.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고에도 다 그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고 애들은 내가 30%로 뒤집겠다 생각하지, 뒤집힌다는 생각은 안 해. 학생들이. 그렇지. 네. 그거는 근데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 내가 서열을 30%로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커버 당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함정 카드. 그러니까 이게 함정 카드가 한번 발동하는 순간 다 나락에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애들이 늘었다. 들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 이제 두드림 일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 때는 7,447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2023 입시에서는 이제 9,105명으로 무려 1,658명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대가 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에는 극초 애들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면 요거랑 같은 라인에 홍대가 있는데 홍대가 다 최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얘네들은 동대를 끝내야 동대로 되거든. 끝내야 되지. 안 그러면 국송세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인정 못하고. 이게 애들이. 또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건대가 빡세다는 건 애들도 대충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대에서 이제 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특히 이 작년 2023 이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거다. 소프트웨어만 따로 뽑았는데요. 왜냐면 인원이 꽤 많아요. 64명 모집할 때 561명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87명 인원이 늘었잖아요. 근데 2배가 늘었어요. 106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제 수시의 메인이라고 하는 교과, 두드림, 그 다음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이것만 합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2,600명, 2,700명이 늘었죠.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동대가 아무래도 이제 재단이 불교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꽤 인원이 돼요. 2022 입시에선 575명이었는데 올해 또 늘었습니다. 615명으로. 동일한 인원인데 더 늘었죠. 무려 40명이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동국대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와 조금 틀린 점은 논술 인원이 줄었다는 거. 논술이는 엄청 줄었네. 그러니까 이게 체조를 완화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논술 치곤 체조가 너무 셌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접근하기 좀 뭐한 것도 있고 아마 체조를 못 맞추는 애들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완화는 완화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만큼 복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됐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2 수시 때는 42,173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3,711명으로 토탈 기준 잡으면 1,538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빵 이상은 해준다. 장사 잘했네. 장사 잘했죠. 네. 뭐 이쁘게 뭐 또 잔디 한번 깔 수 있는 돈 쫙 번 거죠. 뭐 요게 이제 동국대 수시.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정시잖아요. 정시. 예. 자, 그러면은 정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2023 쉽게 얘기하면 작년이죠. 근데 작년이라 얘기가 뭐한 게 이게 며칠 안 됐거든. 이게 며칠 안 됐거든. 우리 영상 나가는 거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1, 2주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022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 그렇죠. 2022년에 수능을 보고 2023년 요 1월 달에 현재 정시가 진행되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경쟁률을 볼 때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군, 나군, 다군이 따로 있어서
각 군에서 모집하는 학과대가 모집 인원이 다 틀려요. 그렇죠. 우선 가군만 얘기를 하면 가군은 2022에서는 3,576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2,840명으로 마이너스 736명이 나왔고 나군 일반에 보시면 나군에서는 2,775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늘었죠. 2,913명으로 무려 138명이 늘었어요. 이거는 모집 인원도 늘은 게 한몫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모집 인원이 또 그만큼 줄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파급 효과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건 단순 인원이 줄은 게 아니라 학과가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과가 이동했느냐? 아무래도 인기 학과가 이동하니까 61명이 빠졌지만 그의 10배가 넘는 736명이 이동을 한 거라고 봐야지 이게 빠졌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인원들 중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138명이 원래는 2022 때는 가군을 써야 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동한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는 좀 봤을 때 우리가 가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해를 못하면 솔직히 되게 복잡하거든요. 야, 이걸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가군에 어떤 과를 넣냐, 뭐 나군에 어떤 과를 넣느냐도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다군은 네. 2022 때는 있었는데 없어졌구나. 올해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475명도 줄었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2022 정시 때에 비하면 2023 이 정시가 훨씬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모든 거 다 합산한 토탈 인원을 봤을 때도 7,720명에서 6,646명이 됐으니까 1,000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든 데가 전부 다 이 일반 전형. 다군에서는 475명은 아예 날라갔죠. 그렇죠. 가군에서도 일부 모집 학과가 이동하면서 한 736명이 빠졌고 요 두 인원 합치면 1,100명, 1,2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00명이 거의 여기서 빠진 거로 봐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빠졌다. 군에 따라서 진짜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원하는지가 굉장히 눈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2022를 한번 볼게요. 2022 때 보면 가군이 인원이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 나군, 그 다음 다군 순이죠. 2023 한번 볼까요? 가군보다는 나군이 좀 더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2022 때만 해도 가군에 있었던 상위권 학교들, 상위권 대학들이 뭐가 존재했냐 이걸 따져봐야 돼.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시랑은 틀리게 줄 세우긴 해도 가군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보다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깔려 있냐에 나랑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집단들이 분산되기도 그렇죠. 하고 원래는 동대를 써야 되는 애들이 노리고 위를 쓸 수도 있고 낮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수로 일어나는 게 정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2022 때와 2023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존재할까? 바로 연고대가 이동한 거. 서울대가 이동하면서 연고대가 같이 그렇죠. 이동했잖아요. 같이 이동했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학생들이 가군이 2022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야말로 적정이라고 하고 넣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양상 바뀌었어. 올해는 가군에 연대 고대가 존재하고 나군에 서울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군이 어떻게 보면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840명.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향 지원도 있지만 동대를 받쳐 안정 형태라고 해서 생각해서 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나군도 그런 식으로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2022에 비하면 학생들이 분산되는 게 조금 다르다.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자세하게 뭐 학과들까지 다 본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그 형태들을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정시 경쟁률을 봤을 때 수시에 비하면 그래도 확실히 정시가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로 보면은 5대1, 4대1 그럼 평균적으로 봐도 5대1이었던 거예요. 가나다로 다 합쳤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수시를 보세요. 기본 경쟁률이 두 자리죠. 교과하고 종합전형만 얘기해도 18대1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정시에 갔더니 5대1이야. 물론 이제 준비하는 집단 그쵸. 이거는 정시를 했느냐 그쵸. 수능을 했냐가 네. 차이가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지금 만약 동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적이 조금 애매하거나 어떤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거나
해서 좀 쓰기가 애매하다, 껄끄럽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시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이 예비 고3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1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저번 주에 저희가 건대를 했잖아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건대하고 동대하고 솔직히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어디가 더 선호하고 어디를 좀 덜 선호하는지가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각 모집단이 가군 나군을 다 매치해서 그죠?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한 것처럼 조금 더 명확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려고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네. 진짜 빅 매치들만 좀 붙여가지고 연고대, 네. 성서안 이런 식의 빅 매치들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준비할 게 많아서 조금 게을러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정시 경쟁률도 봤다. 그러니까 동대 정시는 요 정도 되는구나. 요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또 뭐 짧게나마 이제 동국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대는 뭐 보시다시피 정시에서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 이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과 거의 비슷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그 형태대로 아마 올해 입시에서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동대를 준비하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이제 나오는 동국대 입시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합격한 만약에 학교 선배들의 어떤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얻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학교 저희가 또 한번 연구해 볼까요? 다음 시간은 이제 홍익대죠, 홍익대. 그러니까 모든 수시 전 영역의 이른바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재밌는 학교예요. 그래서 네. 요 학교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좀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